이어서 2021년도 7급과 9급 국가정보학 기출문제와 금년도 22년도 국가정보학 7급, 9급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국가정보에 대한 이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분야인데 사실은 이 출제 분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는 국가정보 개념과 국가정보 활동 영역 이 부분에서 많이 나왔어요. 주로 기존에는. 그렇지만은 금년도에 보면은 7급 같은 경우에 특히 전 분야에 골고루 나왔어요. 전 분야에 골고루 나왔어요. 정보활동 실상이라든가 정보기구, 정보통계 및 발전 전 분야에 골고루 나왔다. 기존에는 주로 이제 이 분야가 중점적으로 나왔죠. 이 분야가. 그래서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느 분야에도 나올 수가 있다. 전 분야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분야에. 그리고 또 9급과 7급이 작년에는 난이도가 비슷했는데 금년도에는 9급과 7급 난이도가 확실히 구분이 됐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문제를 잘 못 낸 거죠. 잘못 낸 거죠. 당연히 9급과 7급이 구분이 되어야죠. 그리고 작년에 9급 분야를 보시면은 마찬가지, 물론 이제 작년에 여기 이 분야에서 많이 나왔어요. 이 분야. 그렇지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이 분야에 많이 나왔어요. 9급은.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이 분야에 중점적으로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7급에서 보셨듯이 전 분야에서 골고루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분야가 제일 내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기 이 분야가 개념적으로 정립이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시험 문제의 그 출제 유형을 보면요, 먼저 단순 질문형이 있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질문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박스로 보기를 제시한 이후에 그 보기에 대한 질문하는 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금년도에는 이 박스를 제시한 후에 질문하는 유형들이 더 많이 출제됐다는 거죠. 딴 때보다. 물론 이제 9급은 다르지만은 7급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그 박스를 제시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한 문제밖에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9문제나 있어요. 9문제.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개념형 질문도 이 박스를 주고 보기를 제시한 다음에 질문하는 이런 유형까지 보면 이게 다 개념형이에요. 개념형 이게 둘이 다 개념형이에요. 개념형. 이게 둘 다. 개념형이 볼 수 있는 이게 둘 다 개념형. 이 개념형, 단순 질문이 아닌 개념형이 작년에 20문제가 나왔죠. 금년도에 22문제가 나왔죠. 많이 나왔죠. 단순 질문은 점점 줄어요. 단순 질문은. 그 다음에 9급도 보면은 작년에 단순 질문이 5문제지만 금년도에 단순 질문이 11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쉬운 문제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 9급 문제가 쉬웠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그리고 작년에는 이 개념형이 17문제 나오고 박스를 주고 묻는 질문형이 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총 20문제가 개념형의 문제가 있었죠. 금년도에는 다행히 14문제, 개념형 12문제, 박스를 제시하고 질문한 문제 2문제에서 14문제가 개념형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개념형이 많이 나오고 뭐 들쑥날쑥하지만은 개념형이 나오면서 또 질문의 요 내용 형태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 의미는 뭐냐? 예전엔 가장 옳은 것은 또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 또는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의 표현은 가장 적절한 것은 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 그만큼 이 국가정보학이 개념이 정립이 안 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를 냈죠. 그래서 개념이 완전히 정립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또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가정보학은 암기도 물론 중간중간 해야지만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념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내용을 잘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제 분야를 이렇게 총 5분야로 나눠보면은 국가정보 개념에는 이것은 정보란 무엇인가 최초에. 정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국가정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에 대한 문제도 나왔어요. 국가정보학. 그 다음에 국가정보활동.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정보란, 군에서 쓰는 정보란 무엇인가? 국가정보기관에서 쓰는 정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인포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하고는 구분이 되죠. 어쨌든 사회에서는 인포메이션을 그냥 정보를 써요. 그냥 국가정보기관에서는 인텔리전스를 정보라고 쓰는 것이죠. 인포메이션 첩보예요, 첩보. 그래서 국가정보는 뭐냐? 국가정보는 국가에 쓰는 국가정보기관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국가정보라 하는 것이죠. 정보의 개념은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을 나누지만 국가정보는 국가에 쓰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정제된 내용을 첩보를 정제해서 정보를 생산해 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는 그냥 일반 정보라고 하죠. 국가정보라 하지 않죠. 그 다음에 국가정보학에서는 주로 이제 국가정보학이 발전이 늦은 이유, 연구가 늦은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또 국가정보학을 연구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국가정보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가끔가다가. 금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 국가정보에 대한 활동을 하는, 활동으로서의 정보. 국가정보의 활동 영역은 또 3가지예요. 정보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보안 및 방첩.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또 상대의 정보기관에 대한 아국에 대한 첩보 수집 행위를 방지하는 것, 방첩. 즉 방첩은 간첩을 방지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비밀 공작 활동.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보 활동에 큰 3가지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야. 그래서 여기에 국가정보의 개념은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정보는 뭐, 국가정보는 뭐, 국가정보학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지원된 이유는 뭐다, 국가정보 활동은 또 뭐다.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맥락을 통한 개념 이해. 그러면 중간중간에 외울 것이 좀 있죠, 이 부분은. 외울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 활동 영역 마찬가지 정보 생산 분야에서 외울 부분이 많이 있죠. 보안 방첩 분야에 외울 부분 많아요. 다 개념 이해는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비밀 공작 마찬가지 외울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개념을 알아야 돼, 개념. 그래서 보안과 방첩, 비밀 공작은 어떻게 다르다. 정보 생산 활동은 또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 다 이해를 해야죠. 정보 활동 실상, 이것은 사실은 이런 정보 생산과 보안 및 방첩, 비밀 공작이 실제 이루어지는 야전의 어떤 야전의 어떤 현장이죠, 현장. 그래서 이런 정보 생산과 보안 방첩 비밀 공작 이런 게 뭐야? 국가안보죠, 국가안보. 국가안보 분야는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국가안보는 국가 위기. 그죠? 위기 경고. 여기서는 이런 3가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또 새롭게, 방첩과 정보 분야에서 새로 생산된 게 뭐야? 사이버전이지, 사이버전. 사이버전은 사이버 정보전 또는 사이버전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이버전은 전체적으로 일단 정보전의 개념이에요, 정보전. 정보전에서 사이버전이 발전한 거예요.
정보전 내에 전자전도 있고, C4화전도 있고, 또 네트워크 중심전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 중심전. 이런 것들이 사이버전이에요. 사이버전은 이제 정보전의 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지금 사이버전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는 사이버전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정보전의 한 분야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산업경제. 산업경제 활동 있죠? 산업정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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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야도 점점 갈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국가안보만큼이나 중요해짐으로 해서 국가정보기관의 중요한 또 정보활동 분야가 등장이 된 거고, 테러, 범죄, 국제범죄, 중요하죠? 마약, 이런 파트들은 이제 새로, 국가 방첩 활동이라든가 정보 생산 활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 새로운 영역들. 그 다음에 정보기구는 각 국가, 먼저, 우리나라 정보기관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북한의 정보기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 기타 이제 인도라든가, 이번에 시험이 나왔던 오스트레일리아는 다루지 않았는데, 다른, 캐나다라든가, 다른 기타 국가들도 이제 정보기관 내용들이 이제 중요하게 다뤄지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정보기관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서는 암기할 부분이 많아요, 암기할 부분이. 그렇지만은, 각 국가가 정보기관이 발생되게 되는 역사적인 배경, 그 분야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도 하고. 그 부분이 가끔 나와요, 그 부분이. 이번에도 미국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내용도 나왔죠. 정보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 그 각 나라에 대한 또 국내 정보기관과 국내 및 방첩 정보기관과 해외 정보기관, 이들의 명칭, 또 이들의 역할, 또 이들이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지, 또 대통령이나 수상 직속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암기. 그 다음에 정보 통제 및 발전,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관련돼 있죠. 입법, 의회, 통제, 또 행정부의 통제, 또 언론의 통제, 국민에 의한 통제 분야.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나옴으로 해서 국가 정보가 어떤 분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겠다 하는 것들을, 여기는 이해가 이해를 해야죠. 개념 이해. 여기는 이제 암기 위주지만은 여기도 배경,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국가정보학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GWF에서는 이 국가정보학에 대해서 3단계로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그래서 먼저는 기본 과정이에요. 기본 과정. 기본 과정은 GWP에서 만들어진 국가정보학이 있는데, 이 국가정보학을 갖고 총 4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9월달부터, 금년 9월달부터 내년도 시험생들을 위한 국가정보학 강의가 9월달부터 이루어지죠. 그래서 총 4개월인데, 먼저 기본서의 개념 강의를, 전체적인 개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개념을 주입을 시키는 4주, 그 다음에 기본 교재에 대한 심층 강의 12주, 또 마무리 요약 2주, 이렇게 해서 총 이 기본 과정에서도 3번을 기본서를 갖고 3번을 돌려서 볼 겁니다. 3번을.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외란 질문에 빠져서 너무 심층 깊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 현상 그대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서 개념을 잡아가야지, 계속 파고들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많은 시간이 소요해야 돼요. 그리고 파고들었던 내용들이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대한 특히 이제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군무원 이 공부는 먼저는 반복적인 개념 숙제, 반복적인 개념 숙제. 책을 여러 번 봐야 됩니다, 책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3번 볼 수 있도록 기본 강의서부터 이루어지고, 중간중간에 의문사항이라든가 또 암기사항도 체크해주고, 답변도 해주고, 체크도 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른 교재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 색출도 해보고, 검색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저하고, 함께 또 의견을 나눠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나갈 것이고, 심화과정, 이 심화과정은 총 3개월이에요. 내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죠. 그래서 심화과정 마찬가지 개념 강의 3주, 심화과정 교재가 따로 있어요. 국정학 심화. 그 다음에 심층 강의 8주, 마무리 1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화과정의 내용은 기본 교재에 없는 내용들, 특히 이제 이번에 한의원 책자하고, 그다음에 문정인 씨, 그 다음에 전웅 책자,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요약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국정학 심화 책자죠. 이 내용을 또 마찬가지 3단계로 나눠서 하면서 3번 국정학 심화 내용을 3번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 내용 중에서 마찬가지 또 기본서와 또 비교해서 중복 체크할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여러분들 같이 또 보고, 그 다음 실전, 마지막으로 이제 또 3개월을 실전 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지속적으로 시험 보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시험 보는데 1시간씩 50문제씩 볼 겁니다. 그래서 50문제 보고 풀이하고 50문제 보고 풀이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각종 문제 유형에 숙달이 되도록, 그리고 또 컴퓨터 마킹하는, 용지에 마킹하는 연습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과정, 심화 과정, 또 실전 모의 과정에서, 물론 이런 내용도 다르지만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에서는, 수업 시간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평가, 시험도 꼬박꼬박 치를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문제는, 거의 1500, 2000문제 될 겁니다. 1500, 2000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를 다 다룰 것이고, 또 연관되는 문제들, 또 그걸 통해서 또 여러분들 또 심화 테스트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충분히 다룰 것이고,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루는 것보다 기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 기본 개념. 문제는 지난 해에서 나왔던 문제 유형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또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어보는 방법도 틀릴 수 있고 다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개념이 없으면은 단어를 살짝 바꿔놨을 때 혼란을 조성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확실한 정의, 개념을 알고 있어요. 개념. 정의와 개념이 확실하면은 단어를 바꾸고 문장을 살짝 틀어놔도 쉽게 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기본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은 헷갈려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된 선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이 금년도에 나온 내용도 그렇고 다 개념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단순 질문형보다. 그래서 단순 질문형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암기하고 또 지속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국가정보학을 금년도 9월 달에 개강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3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국가정보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기존에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분석을 통해서 국가정보학 공부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9월 달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